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 쪽은 정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요. 대부분의 지금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밸류체인 상단 종목도 중심으로만 일단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여전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셀업체 아무래도 테슬라 향에 대한 기대감, 분위기에 좀 편승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기존의 이제 도입기 시절에서 밸류체인의 상단부터 해서 하단까지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갔었어요. 2차 상승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종목에 대한 재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수의 경제 토크 인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모셨는데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조정도 제법 받았어, 그죠? 네. 어디에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고민인 거예요. 네. 예. 6월과 7월 달에 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 쪽은 약간 살짝 아웃퍼폼 한 정도였는데 네. 다시 이제 정말 지수 상승 기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요. 대부분의 지금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수급을 빨아가니까. 네, 네. 2차 전지 쪽은 그 어떤 섹터보다 지금 수급이 필요한 네.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워낙에 좀 사이즈도 꽤 크고요. 수급이 없이는 단기간에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지금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2차 전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한 6월 말, 5월 말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부터 해서 상승이 재차 바닥에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리튬 가격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쥐고 있어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쪽은 아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빠른 시간 안에 좀 반등이 나타났지만 물론 긴 추세에서는 이제 플랫하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살짝 또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리튬 가격의 상승은 실제로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은 아니었었죠. 네. 중국의 반내전 정책에 따라서 공급을 줄여버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리튬 가격을 말씀드릴 때 아직은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구간, 안심이라기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은 이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지 아직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니다. 이 부분은 염두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의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는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시장과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전지는 중국 시장. 중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니죠. 그에 대한 추이를 보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어차피 우리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막판 그 수요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엔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살짝 늘었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은 또 꺾여 나갈 거고요. 유럽 쪽도 그렇게 빠르게 지금 침투율이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또 중국 저가 전기차든 2차 전지든이 여전히 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양쪽에서 다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가 빠른 수요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팩트인 것을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수급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수급의 힘이 좀 붙어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또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극재 쪽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배터리 쪽 먼저 얘기하면요. 배터리는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 쪽이 가장 대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셀사 얘기한다는 거죠. 네. 네. 셀 만드는 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배터리 쪽은 이제 원통형 쪽이 네. 아무래도 좀 대세긴 합니다만 원통형, 뭐 파우치, 각형 모두 다 지금 배터리 가격 추이는 2022년도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최근 2025년 들어서는 그나마 좀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쪽은 오히려 가격 추이가 조금 더 급격하게 나타났었어요. 최근 리튬 가격이 한 차례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좀 짧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셀로 이어지는 가격 반등을 이끌어내기엔 좀 무리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월별 추이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셀이던 양극재 쪽이던 아직 가격 반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흑연 쪽, 인국재 쪽이죠. 네. 흑연 쪽은 여전히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단에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적어도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업황을 다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네.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업황으로만 보면 소위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차가 네. 잘 팔리고 캐즘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도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 오름은 아니다, 그죠? 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그 리튬 가격의 상승과 함께 ESS 모멘텀이 그죠? 맞습니다. 불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 위로부터 좀 조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뭐 힘을 확 실기는 어렵지만 어렵죠. 그리고 종목별로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종목별로 분명히 제가 이제 6월, 7월 상승기에도 아쉽게도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뭐 밸류체인 하단의 종목들 또는 뭐 장비 업체들까지 이에 대한 온기가 가기에는 아직까지 사실 멀었다. 2차 전지가 가장 바닥을 찍어줬을 때 LG엔솔이라든지 우리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가동률이요 50% 안팎이었거든요. 네. 가동률 자체가 아직 다 채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증설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럼 장비 쪽에서도 아직까지 신기술이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답보 상태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밸류체인 상단 종목도 중심으로만 일단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여전한 생각입니다. LG엔솔이 그래도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추이를 좀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ESS 시장을 그래도 약간의 그 보완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ESS 쪽에서 조금 더 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 이러면 좀 좋겠는데 근데 ESS 쪽은 상대적으로는 좀 마진이 좀 적은 쪽이죠. 거기는 사이즈가 큰 쪽이지 네. 아무래도 마진이 고마진 쪽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라기보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셀업체를 본다라고 하면 LG엔솔이 가장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양극재 쪽에서는 한국세는 요즘 네. LNF인데 대세가 그렇죠. LNF가 대세였고요. 네. 지금도 LNF가 대세라고 좀 생각해요. 예. 근데 너무 큰 주가 변동성을 보였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BW 발행하고 뭐 그런 네,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슈가 좀 컸습니다. 좀 타격이 좀 컸습니다만 이제 9월 뭐 채권부터 해가지고 이제 22일 오늘이네요. 신주권부사채가 상장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미 그 주가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을 좀 지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을 얼마나 이거를 뭐 반영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컨센 대비해서는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분기별로는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8개 분기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판매 쪽, 매출 쪽에 대한 부분도 또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재고 손실, 재고평가 손실 쪽에서 일정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어쨌든 흑자 전환이 좀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객사양, 테슬라 향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죠. 2차 네. 전지 때문에 오른 건, 그러니까 음. 전기차 쪽으로 오른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분위기에 좀 편승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LNF가 일단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좀 탑픽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네.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오르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고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편안하게 가면 셀 쪽에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 LNF고 나머지 소재사들도 사실은 뭐 좀 네. 자신감 갖기 좀 어려워요. 그죠? 땡땡 리튬 땡땡 이런 거 사기도 그렇고 그죠? 그거 좀 어려웠고 엔캠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엔캠도 그 변동성이 가고 있었던 종목이고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실리콘 공시 이런 쪽이잖아요. 좀 제한적이에요. 그죠? 네,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제 특수 소재 쪽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뭐 도전제, CNT 네. 도전제 쪽의 종목들도 반등기에는 더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종목들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요 개선이 나타나는 구간이 되어야지만 해당 종목들도 본격적인 본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들이 표출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해서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근데 시장 그 섹터의 재차 상승기가 나타날 때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기존의 이제 도입기 시절에서 상대 그 밸류체인의 상단부터 해서 하단까지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땡땡 리튬 같은 종목들까지 마지막에 이제 활개를 치다가 네. 이제 캐즘이라는 새로운 장벽에 좀 부딪혔는데요.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도입기에서 개화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도입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단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류체인 상단부터 보지 굳이 밑에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도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업체에서는 상당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이미 했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먼저 그 사이클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상승기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종목에 대한 재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종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밸류체인 상단 종목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한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튬 가격은 뭐 다행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의지가 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ESS도 늘어나는 건 맞죠, 그죠? 맞죠. 친환경적으로. 예. 근데 이제 기대한 것만큼 이제 늘어날 수 있냐는 고민이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제대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폭발적인 거죠. 네. 우리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 기대했었거든요. 2차 전지가. 근데 4분기는 안 좋네. 1분기 기대, 1분기도 안 좋네. 2분기 괜찮아질까? 그게 지금 이제 왔고 이제 벌써 지금 예. 1년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받아들 텐데 3분기도 썩 그죠. 뭐 네. 2차 전지가 좋아졌다고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면 또 이제 한 4분기쯤인데 내다보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이 받침이 돼야 되는 섹터군인데요. 최근에는 또 완성차 쪽에서도 문제가 좀 꽤 많잖아요. 이제 관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자동차 그 업종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잖아요.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지금 빠르게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색을 하기 어려운 지금 약간의 그렇다고 전기차로 지금 전환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네. 경제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그에서 따라오는 완성차 업계부터 따라오는 2차 전지 업종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인 종목 몇 개를 다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어서 어쨌든 셀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쪽에서는 그래도 LNF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모아보면서
1차 전지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